형 오늘은 네. 네, 두 곡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동안 힙합 듣느라 좀 고생하셨죠. 오늘은 좀 약간 쉬는 차원에서 제가 이 테이프에 있는 거 하나 듣고 선우정아의 노래 뒹굴뒹굴 그 다음에 파라솔 노래 베개와 천장 두 개의 노래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는 형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인데 레몬이라고 레트로 가젯을 판매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포클라노스라고 인디 음악들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음반이에요. 오늘 다룰 음악은 아니고? 오늘 다룰 게 여기 들어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테이프로 한번 선우정아의 뒹굴뒹굴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맞춰놨습니다. So slowly. 형 이렇게 직접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맨날 유튜브로만 듣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운드 빵빵해가지고. 형 30만 원 어때 저거? 에?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밴드예요. 파라솔 네, 베개와 천장. 아, 이거? 네네 그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힙합을 해석하느라 힘드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제도 서정가에도 약간 자기 위안이나 위로가 그 주된 테마였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세대들의 그 불안이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서가 두드러진 노래를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좋아요. 좋은데요? 근데 너무 내 얘기 같고 예전에 그 이센스 네. 라이타스 블락 할 때도 너무 내 얘기 같고 그런데 뒹굴뒹굴이나 베개와 천장은 약간 이제 또 결이 다른데 네. 뒹굴뒹굴은 완전 내 얘긴데 누구나 다 자기 얘기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네. 게으름은 생각해보면 네. 그냥 젊은이들의 특권 아니에요? 어떤 노래 할지는 얘기를 안 해줬지만 네. 이런 느낌의 시가 좀 있을까요? 라고 어저께 이제 전화했을 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제가 살아온 거를 반추해 보니까 네. 젊었을 때밖에 게으름을 이렇게 마음껏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딱 지나면 너무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약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도 저는 이게 좋아요. 이 선우정아의 이 뒹굴뒹굴 이게 너무 재미있고 그렇고 베개와 천장 같은 경우는 불안이 그러니까 키워드로 있네요. 불안도 역시 젊음의 어떤 특권이라기보다는 젊음의 어떤 가장 큰 특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뭐 이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20대는 좀 안개 속 같거든요.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고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불안 속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게 불안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베개와 천장도 그런 되게 공감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약간 베개와 천장은 심각하네요. 조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서정적인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이 심각한 것들이 약간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가사를 쭉 한번 보시면서 뒹굴뒹굴은 너무 좋아. 난 원래 소띠라 괜찮아. 저는 쥐띠입니다만 저 어렸을 때 맨날 밥 먹고 누우면 바로 소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이 건강을 걱정해서도지만 제 게으름을
탐탁지 않아 하셨던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내지 않나요? 뒹굴뒹굴 대굴대굴 하루를 종일 한 자리에서 1시간 더 뒹굴뒹굴 대굴대굴 숨쉬기 운동 효과가 최고. 근데 오늘 뭐 그 시집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황지우의 그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네네. 그 이전에 저물면서 빛나는 시간인가 그런 걸 보면 네. 조각 시집이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시간이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소파 한몸대서 테레비 보고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거 읽을 때 그게 뭐라고 이 양반은 이렇게 시까지 썼을까. 그때 생각이 황지우 선생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본 적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 무의미한 하루에 대해서 시를 썼구나. 근데 저는 그걸 읽을 당시에 맨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를 자기 위안이다, 자기 합리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 환경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청년 세대 뭐 자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화자가 이 욕망에 충실하고 이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제적인 게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느리게 지내. 내가 유일해. 이런 가사가 있네요. 알게 뭐야. 누가 앞질러 가든 이미 난 늦었어. 눈을 감아버렸어. 근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어떤 패배주의로 그 본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할 거야. 너네는 너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삶을 유지할래. 그래서 뭐 알게 뭐야. 약간의 당당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느리게 가는 만큼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이거 감수하고라도 또 나는 이렇게 살래. 뭐 이런 오히려 어떤 의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숨만 돌리고 가. 이리 와요. 배부르고 따뜻하죠. 누워봐요. 값이 아주 싸. 손톱만한 양심 조금, 분노의 양치질, 닦아버려 비누칠, 초콜릿 다 묻히고 먹다가 잠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일상이 딱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아. 분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값싼 어떤 양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초콜릿 다, 이건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죠. 초콜릿 다 묻히고 나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버릴 거야. 나의 세계는 평온해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극세사라면 너무 공감해요. 극세사 카페트나 이불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게 마치 그 초원의 풀 같잖아요. 사실 그런 거 꿈꾸잖아. 초원에 아무도 없는 초원에 그 풀밭에 진짜 누워가지고 고요와 평안함 혹은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막상 누우면 제가 몽골 초원을 가봤는데 누우려고 해봤는데 양의 똥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분위기에서. 어쨌든 그 초원을 지금 이 극세사라고 하는 이불에 비유하면서 끌고 들어온 거죠. 그 우리가 늘 꿈꾸던, 사실 초원은 현실적인 초원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어떤 평화가 있는 그 초원을 내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 나는 이 평화를 좀 더 즐겨볼래,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떤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싶어서 살벌한 현실에서 나 약해 빠진 애티튜드, 가진 게 없어서 시간으로 플렉스,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 조금만 더 그러다 하루 금방 가요. 진짜. 그쵸? 어쨌든 현실에서 도피한 거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고, 타노스랑 맞먹고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농담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풍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타노스랑 맞먹어 쉽게 없애버리지 요일 하나쯤 슥싹. 타노스는 사실 세계를 없애죠. 세계 반절을. 반절 없애죠. 인구의 반절. 그 다음에 우주 최강 느림보 이러면서 이제 타노스랑 또 다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앞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 감각이, 일상의 감각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
아까 소도 그런데 먹는 것도 귀찮아, 싸는 건 당연하고 화장실도 그냥 참을래, 인생은 한 방이야, 몰아서 한 번에 또 그럴 때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얘 공감하는 거지. 벼락치기, 아 벼락치기, 그래 벼락치기 최고죠. 인생은 벼락치기죠.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저 마감 날 쓰기 시작. 죄송합니다 편집자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는 게 귀찮아. 생각하는 게 다 귀찮아. 멍청이는 아닌데 계산하는 거 완전 귀찮아. 예. 깍쟁이는 더 아니야. 깍쟁이라고 하는 데서 이중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이 계산에. 멍청이는 진짜로 이제 이거 뭐 계산. 깍쟁이는 정말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뭐 숫자 계산일 수도 있고 정말 삶의 어떤 계산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산하는 거 완전 귀찮아가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띠게 되죠.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게 이거를 뭐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일상 이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 그냥 이렇게 좀 살아볼래, 뭐 하루 요일 하나쯤 쓱싹 하는 그 정도는 좀 느리게 좀 살아볼래,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태도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인 거죠. 이렇게 살다가 또 다르게 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살다가 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 그 삶의 주기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시간들이 있는 거고. 근데 뭐 이 한 면만 보고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 사회가 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기성세대들이 주로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렇죠. 이러면서 너 때는 어땠는데, 나 물어보고 싶어. 너 때는 어땠는데? 너 때는 어땠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 저는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이렇게 게으르게 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심각하게 너 그렇게 살아서 뭐 어쩌겠니, 뭐 정말 소가 되면 어떡하겠니. 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사는 건데, 이제 다만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네 얘기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걸 수는 있죠. 그리고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왜 그런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니?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이 어때? 그러면 내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가야 이 대화가 되고 뭔가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해지는데, 자기 위안이나 자기 위로 혹은 위로만 강조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갈등이 봉합돼요. 그렇잖아요. 그 위안, 위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거 어디까지는 제 생각이에요. 그것을 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개인 안에서 어떤 문제를 계속 찾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것들을 뭐 긍정하고, 근데 긍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건 개인 탓이 아니야. 바깥이 변해야 되는 거죠. 바깥이 그 개인에게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민은 이 개인이 할 게 아니라, 물론 같이 고민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쪽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태도 자체는 뭐 이럴 수 있지 뭐 무슨 상관이야. 좀 이렇게 살아보는 거지. 그러고 제가 시집을 잘못 가져왔어요. 제가 급하게 좀 찾았는데, 그 조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네. 뭐 제목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인이고, 그리고 조혜주 시 자체가 크게 어떤 감정의 동요가 많지 않아요. 일상을 잔잔하게 또 아주 섬세하게, 또 너무 막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듯이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조혜주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일상 속에서 점점 내가 약간 희박해지는 그런 자아로 나아가는 그런 게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침 생각하는 게 다 귀찮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에게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까 봐요. 생각에게 부탁한다. 제발 기척 좀 하세요. 오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보다 병적인 것은
걱정 없이는 외롭다는 것.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누가 씹다 버린 생각을 다시 주워 씹으면서 누군가의 눈에 갇혀도 좋으니 거울처럼 고요하다. 생각의 목소리를 누가 빼앗았나.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개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목줄이 스스로 조여지길 택했듯이 생각은 중심을 옮긴다. 언제나 병은 오직 하나. 생각의 끝에 내가 없으면 어쩌지? 오지 않을 생각을 붕대처럼 꽁꽁 싸맨 채 생각을 기다리는 시간. 누군가 신호를 하기 전에 생각을 데리고 도망쳐야 하는데 벌써 누군가의 가죽을 뒤집어 쓴 생각이 짙기 시작했다. 네, 어쩌다 보니 전문을 읽어버렸는데 재밌죠? 생각을 자기한테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 화자는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걱정 없이는 외롭다는 거. 그냥 걱정을 이렇게 삭제시켜버리면, 그러니까 걱정이 있는 상태는 사실은 외로울 틈도 없는 거죠. 계속 걱정에 매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생각의 끝에 내가 없으면 어쩌지? 생각을 분리시켰는데 생각에 비해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희박해지고 그런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선우정아의 이 활달한 태도나 뭐 이런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이 게으름을 피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한번 여기에 덧대봤어요. 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멜로디가 서정적이네요. 근데 담고 있는 거는 좀 심각해요. 네, 약간 상반되죠. 이게 도입부터 좀 문제적이에요. 조금은 어수선한 날이었네. 건물에는 사람이 많았고 모두 서로에게 부딪혀가며 좁은 길을 열심히 걸었네. 그런 어수선한 날이 있잖아. 어수선하다는 거에 뭐 막 어지러져서 어수선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혹은 뭐 그렇죠. 일이 너무 많거나 뭐 이러면 어수선하다고 느끼잖아요. 뭔가 네.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던가 한두 명씩 보이질 않았고 모두들 어딜 갔나 생각할 때 내가 고장난 걸 알았네. 어우, 이게 소름 끼쳤어요. 이런 표현을 되게 담백하게 노래도 되게 담백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담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더 약간 충격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게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삶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싹 없어지면서 마치 영화처럼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이런 순간에 내가 깨닫는 거죠. 나 고장났네.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그걸 상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나오잖아요. 불안은 언제나 머릿속에 숨어 웃어버려 할 때 내 속에 스며 이게 코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나오고 이 불안이 어디 있냐면 이 노래 제목처럼 베개와 천장 사이.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고 그리고 누워서 보는 그 공간에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뭐 그 후로도 많은 날이 지났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나오는 것도 갈 수 없는 저 작은 방의 화분 같았네. 이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게 불안하고 딱 연결되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무기력에 빠졌을 수도 있고 정말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혹은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그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번아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고장났다고 하는 게 번아웃의 느낌도 있어요. 그게 막 조금 더 옮겨가면 이제 진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번아웃과 번아웃이 일으키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무기력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너무 딱 그리고 저 작은 방에 화분 같았네 하고 노래가 코러스 전에 딱 벌스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벌스인데 그래서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 작은 방의 화분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꽃을 피웠을까? 아니면 잎을 피웠을까? 아니면 혹은 시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 약간 뭔가 좀 정말 우울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불안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 정체가 불분명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우리가 두렵다라고 표현할 때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정체가 불분명할 때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더 센 감정을 일으키지만 분명한 건 공포예요. 공포는 그 공포를 일으킨 대상을 없애버리면 끝나요. 근데 불안은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불안을 팬데믹 안에서 불안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이라는 게 약간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딱 던져주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하고 조금 이게 서술 방식이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 유계영의 온갖 것들의 낫이라는 시집에 내일의 처세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유계영은 이 시집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파편적인 이미지로 시를 구성하고, 그래서 행과 행 사이 혹은 연과 연 사이가 멀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어서 이게 뭐 연결되는 얘기인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되게 이 독자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는 그런 시집인데,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 행이나 연이 발생했던 시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시점들을 파편적으로 구성해서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내일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 이 백예와 천장에서 불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일의 처세술은 그 불안한 세계를 약간 알레고리적인 어떤 느낌?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로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의 처세술. 옷소매 속에서 자라나는 병든 팔. 밤은 파이프 모양의 긴 겨드랑이. 대재앙 5초 전 마주 앉은 사람들 일부러 크게 웃는다. 창밖을 서성이는 짐승과 눈 마주치면 가장 오래 사는 물, 영원한 물, 썩어도 이로운 물. 사람들은 물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눕고 그 위에 눕는다.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병든 팔이 있고 옷소매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되게 이미지적으로 잘 떠올려지잖아요. 병든 팔이 자라나겠어요. 이미 자랐는데 실은 자라고 있는 건 병이겠죠. 그리고 밤은 파이프 모양의 긴 겨드랑이라고 했을 때 밤이라고 하는 게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재앙 5초전으로 넘어가요. 대재앙 5초전을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지? 그런데 저는 이 불안, 그러니까 병든 팔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감각과 그 다음에 밤이 그 파이프 모양의 긴 겨드랑이, 이건 팔의 감각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 병이 불안 속에 휩싸였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디로 이행해 가냐면 대재앙 5초 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시간으로 이행해 가서 사람들이 그 대재앙 5초 전에 그 느끼는 불안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 불안이 향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보면 모두 달라지고 아무도 망하지 않는 꿈, 창문이 있던 벽의 흰자리를 짚어본다,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먹다 남긴 태양은 쓰레기 더미로 가고 거기서 모두 농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공기 속에 말을 떨어뜨리지 않는 신체 훈련, 다 할 수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좋다,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상태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다 할 수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재앙 5초전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자라나는 팔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태도인데 이 수동적인 것이 역설을 통해서 오히려 좀 적극성을 띠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달라지고 아무도 망하지 않는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이 화자의 해석이자 그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한 화자의 욕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화자는 이 세계를 대재앙 5초 전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에이씨, 우리가 시쳇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이까지 세상 따위 망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것을 문학적인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 세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근데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은 이 세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들을 이렇게 어떤 에너지로 딱 갖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재밌네요. 재밌게 저는 읽었었고, 교묘하게 이 파라솔의 불안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요 차이들이 불러일으키는 게 저는 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